쌤이 돌아왔습니다.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의 추정, 맞죠? 예, 강의는 들었을 거니까 포인트만 한번 잡아봅시다. 뭐예요? P의 M이 x바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포인트만 잡을게요. 다음에 이게 1.96이 될 수도 있고 얼마? 2.58이 될 수도 있죠. 2.58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만약에 x바에다가 어떤 수를 넣고 시그마에다가 어떤 수를 넣고 n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될 거예요? 상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은 이 값부터 이 값까지, 그러니까 구간으로 따지면은 x바 마이너스 1.96 또는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또는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맞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고, 너무 행복한 사실은 이것만 암기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구간이라고 한다면 또 뭐가 있어요? 구간의 길이, 이 값에서 이 값을 뭐 하는 거? 빼는 거. 맞죠? 그러면은 2 곱하기 1.96 또는 2.58의 루트 f분의 시그마, 이것을 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1.96이면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쯤 된다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고, 이게 2.58이면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속할 확률이 99%쯤 된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95%라든지 99%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신뢰도라고 한다 했어요. 맞죠? 다음에 사실 방금 표현은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그 안에 모평균이 속할 확률이 95%쯤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엄밀하게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 푸는 건 정말 쉽습니다.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맞죠? 이런 문제는 x바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고 n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신뢰도 확인하시고, 맞죠? 시그마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면 끝납니다. 시작. 보니까 100명을 뽑았대요. 맞죠? 이게 바로, 일단 공식 써놓고 출발할까요? x바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100명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저 n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거 루트 100, 맞죠? 여기 또 루트 100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평균이 6이랍니다. 그쵸? 평균.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모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이에요? 그쵸? 100명의 평균이니까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x바 자리에 6이 들어가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모 표준 편차, 모 집단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100명의 표준 편차, 즉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넣어줘도 무방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신뢰도 얼마? 95%니까 여기다가 1.96 그리고 여기다가 1.96 이렇게 써주면 거의 계산하면 되잖아요. 맞죠? 이거 10분의 그러면은 뭐 얼마 되겠네. 이거는 10분의 0.196 600이 0.196 하면 어쨌든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99%짜리 신뢰 구간은 요 1.96 대신에, 맞죠? 1.96 대신에 2.58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이거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돼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정규분포. 이런 문제는 좀 친절하죠. 맞죠? 확률 변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드러나진 않았죠. 그러면 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크기가 n이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해요. 신뢰도 60%로 추정한 길이가 L일 때 3L이 되게 하려면 신뢰도가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어우씨. 이거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영상 강의에는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까 우리가 95%의 신뢰도일 때 1.96이라고 하는 것이 왜 1.96이 나오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G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됩니다. 그럼 그걸 쌤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게 0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96에다가 이게 1.96 하면 이 넓이가 0.95가 되는 뜻이죠. 그럼 실제로는 이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실제로 이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95의 절반이니까 0.475 이렇게 나오네. 94. 0.475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표에 찾아보면 실제로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1.96 돼 있으면 0.475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60%다. 이것도 어렵고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까 이게 0.99가 될 때는 맞죠? 2.58. 2.58이면 요서부터 요까지가. 예? 자, 그러면 방금 배운 원리에 의하면 이거네. 60%가 신뢰도가 60%가 되려면 something부터 something까지 그러니까 G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돼야 하지만 요거는 절대값이 같으면서 맞죠? 그 부호가 다른 두 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서부터 요까지가 지금 이거 0인데 G로 했을 때 이 넓이가 0.6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얼마였으면 좋겠다? 0.3이 됐으면 좋겠다. 맞죠? 이거 좋네요. 0.84. 그러면은 이건 1회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95%다 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가 1.96이다. 맞죠? 99%다 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가 2.58이다. 이렇게 알고 있듯이 60%다 라고 하면 이 문제에 한해서만 거기에 해당하는 수가 0.84다. 이렇게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 했잖아요. 맞죠? 신뢰 구간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x바 마이너스 이때까지는 여기 뭐 아니면 뭐가 왔다고? 1.96 또는 2.58이 왔는데 이 60%짜리에 한해서는 맞죠? 60%짜리에 한해서는 얼마 오기로 했네? 0.84 해놓고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다음에 x바 플러스 0.84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래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신뢰 구간이 아니라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아까 길이는 어떻게 한다 했죠? 얘에서 얘를 빼야 된다 했죠. 맞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뺐더니 2 곱하기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L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3L이 되려면 신뢰도가 어찌 되나요? 이 말인데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금 신뢰도를 모른다는 얘기는 뭘 모른다는 얘기냐면은 여기에 오는 수를 모른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에 오는 수.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여기에 오는 수는 잘 모르겠고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수를 내가 이게 별이라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 얘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여기서는 길이가 어땠으면 좋겠다? 2 곱하기 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L이 됐으면 좋겠다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3L 같으면 얘랑 얘의 3배랑 같은 거니까 맞죠? 그럼 2 곱하기 0.84 맞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3과 같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별에 해당하는 수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날리고 2 날리고 맞죠? 그럼 이 별에 해당하는 수는 0.84 곱하기 3이 되겠네. 84 곱하기 3은 43, 12, 38, 24, 252 그러면은 2.52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 별에 해당하는 수가 얼마고? 2.52네요. 그러면은 보나 마나 있죠? 맞죠? 2.52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신뢰도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요 0이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여기에 2.52가 왔을 때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52부터 2.52까지 했을 때 이 넓이가 궁금합니다 이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요 반치가 얼마라 했으니까 0.49라 했으니까 그거의 2배에서 따라서 답은 0.98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이 뭐 중요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깊이 있게 원리 자체를 잘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96이라는 수와 맞죠? 95%를 연결시키고 2.58이라고 하는 수와 99%를 연결시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맞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가면 이게 넓이가 0.9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가면 이게 0.99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뻔한 뭐요? 신뢰도 말고 내가 다른 수를 주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 0.84를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0.84 해봤더니 이 넓이가 얼마더라? 0.3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좌우 대칭을 고려하면 60%가 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고 이것도 쌤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지금. 됐죠? 그 정도 원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어느 조사에 의하면, 오케이. 이제 마지막 모비율 문제네요. 오케이. 모비율 문제는 못 평균의 추정이랑 똑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키포인트 하나를 잡아주면 모비율 문제는 일단 공식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키포인트를 하나 잡아주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비율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는 쌤이 모든 것을 확률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뭐 몇 등 안에 든다, 몇 점 받는다, 맞죠? 뭐 몇 명 안에 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확률적 표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통해서 확률적 표현으로 바꿔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율적으로 해석해라.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거는 비율이잖아, 맞죠? 이거는 비율적 표현인데 마지막에 뭐 20명 이상, 30명 이하 이런 표현이 비율적 표현이 아닌 거야. 맞죠? 그러니까 모비율 문제, 모비율의 추정 문제는 모든 것이 비율에 관한 건데 비율이 아닌 게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오케이? 두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공식을 외우라. 공식은 쉽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P, 맞죠? 여기 뭡니까? P hat 플러스 1.96 또는 2.58의 루트 n분의 루트 뭡니까? P hat Q hat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P hat 빼기 1.96 또는 2.58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 뭐 한 집에 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썼지? 뭐 공식 자체는 쉽다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느냐 쌤이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보면 전부 다 n을 제외하고는 다 확률적 표현이잖아요. 맞습니까? 비율적 표현인데 요거는 비율적 표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다시 이걸 외워라. 비율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걸 외웠으면 외우고 끝이야? 아니죠. P에 해당하는 건 뭔지. 맞죠? P에 해당하는 건 뭔지. P 햇에 해당하는 건 뭔지. 맞죠? 뭐 이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야 되는 건데. 까먹지 말고 있어. 알겠죠? 까먹지 말고 있으세요. 요거 일단은 알고 계시고. 그래도 다시 촬영할 수 놓고 다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비율적 해석을 하라. 비율적 해석을 하라. 이건 똑같고요. 알겠습니까? 비율적 해석을 하라 똑같고, 이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P햇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P햇의 분포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P햇은 어디 됩니까? P에다가 맞죠? P에다가 N분의 PQ다. 요렇게 분포가 됩니다. P햇의 분포.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는 X바의 분포를 배웠잖아요. 뭡니까? M에다가 N분의 맞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었는데 P햇의 분포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동영상 강의에서는 쌤이 설명을 해줬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자, 문제풀로 갑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린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의 20%.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표본의 개념이에요? 모집단의 개념이에요? 모집단의 개념이죠. 그럼 얘는 비율적 표현이 나왔으니까 P 아니면 P햇인데 뭐겠어요? 이거는 P겠죠. 맞습니까? P.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각 지역 학생의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 그랬습니다. 100명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이거? N 되는 거 맞겠습니까? 맞죠? N 되겠죠? N.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걸 우리 학생들 어려워한다. 20명 이상 30명 이하일 확률 구하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율적 표현으로 바꿔라 했잖아요. 20명, 30명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율은 0과 1 사이에 있는 게 비율이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뭡니까? P햇이 100명 중에서의 비율이 맞죠? 얼마와 얼마 사이여라 이 말인 거야. 20과 30 사이여라 이렇게. 미쳤다. 그 100명 중에 20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2가 되겠고 100명 중에 30명이면 0.3이 되겠죠. 요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햇이 0.2와 0.3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근데 그래 되면 이 문제 사실 되게 쉬워요. 왜냐면 P햇이 요렇게 될 확률을 물었으면 P햇의 분포를 알면 되는데 우리는 P햇의 분포는 알잖아요. 이 문제에서. 맞죠? P햇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P가 얼마예요? 0.2인 거 이미 알고. 맞죠? N이 얼마예요? 100인 거 이미 알고. 맞죠? 그 다음에 PQ니까 P면 0.2 맞죠? Q면 0.8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게 0.28에 0.4의 제곱이니까 0.04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네요. 맞죠? 얘는 0.04의 제곱이다. 즉 P햇의 표준 편차가 0.0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풀로 갑시다. 쫙 가면 이 P햇이라는 녀석은 평균이 0.2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가 0.2와 0.3 사이에 있을 확률이 궁금하다 이 말이야. 표준화시키면 0에다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표준화시키는 공식이 0.3에서 0.2를 빼고 0.04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4분의 10이 될 거니까 2.5가 되겠습니다. 2.5라 나와라. 얍. 오케이. 그래서 0.4938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쌤이 동영상 강의에서 이것을 모평균의 추정,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와 연관지어서 설명해 줬겠지. 안 해줬다면 쌤한테 요구를 하시면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뭐다? 우리가 비율적으로 해석이라 비율적으로 표현하라. 두 번째 공식을 암기하고 각각에 주어지는 정보가 무엇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라.
맞죠? 공식은 앞 페이지에서 한번 더 합시다. P의 모 비율의 분포는, 모 비율은 P hat 마이너스 1.96 또는 2.58에 루트 n분의 P hat Q hat 맞죠? 또 P hat에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P hat Q hat인데 자, 섬세한 학생들은 벌써 파악했죠. 이거 아까 앞 페이지에서만 해도 이게 PQ였거든요. 근데 여기 왜 P hat Q hat이 들어가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기 대체적으로 대안으로서 들어갔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그냥 표준표 넣을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넣게 될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600명을 추출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더니 360명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선호할 것인지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여라 라고 했어요. 아, 끝났습니다. 아, 이거는 뭐다? n이죠. 맞죠? n이 600이죠. 그 다음에 360은 뭐냐? 사실 360은 P도 햇도 아니고 P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비율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뭐가 36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600분의 360은 의미가 있죠. 표본의 비율, 맞죠? 표본 비율이니까 600분의 360 날리고 6으로 나누면은 10분의 6, 5분의 3이네요.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끝났잖아. 봐봐. P 해시 이 자리에 5분의 3 들어가면 신뢰 구간 추정하라 했는데 여기선 P 해도 알면 모든 게 끝나잖아. 맞죠? N도 알고.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 추정해 봅시다. 지금 99%짜리니까 2.58 대신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P 해 자리에 5분의 3 빼기 2.58에다가 루트 얼마분의 600분의 얼마?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부터 5분의 3 더하기 2.58에다가 루트 600분의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요거는 뭐 쌤이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네요. 이거 어때요? 이거 지금 요 얘를 여기다 좀 정리해 보면은 얘들끼리 분모의 분자니까 맞죠? 5 곱하기 5 곱하기 600분의 3이 6이니까 그렇죠. 우리를 버릴 리가 없지.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 맞죠? 이거 5 이건 10의 제곱이니까 아 이거는 루트 얼마 되겠습니까? 50분의 1이 나오겠네요. 맞죠? 이건 50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 안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어려우면 쌤한테 개별적으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이게 쌤이 비유를 하기가 적당한데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쌤한테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았습니다.